민주당 김건희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의당조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조종훈 시대전환 대표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검찰이 그런 수사를 진행할 의사도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종 법리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그 뉴스, 검찰 소환 뉴스 줄이겠다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의당 어떤 입장인지 신문 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 심사 받아라. 그리고 이정미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경선 과정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지켜라 이런 거죠. 정의당의 입장은. 그리고 정의당 대표도 체포 동의안 찬성한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세게 나와서 사실 좀 당황스럽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인 청년 정의당 대표 얘기를 좀 더 확인을 해보죠. 자, 빨간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대신 해명하고 감쌌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2012년, 당시에 이제 19년도에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때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감쌌다는 거죠.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탈탈 털어서 끝장 보자는 것. 그리고 이에 민주당은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 그걸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정의당은 먼저 검찰 수사 소환 조사에 김건희 여사가 응하면 특검을 도와주진 않겠다, 민주당을 도와주진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제 JTBC 인터뷰를 보면 그 입장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그걸 김건희 여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2월 말 3월 초까지는 시한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민주당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를 어제 이정미 대표가 했단 말이죠. 과연 정의당이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해지는데 기초용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정의당이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신중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정 시점이 지나서 이제 찬성할 수도 있다. 이런 밑자락을 까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찬성하느냐. 정의당이 원하는 바를 민주당이 맞춰줄 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노란돈 봉투법이라고 하는 거 제정이죠. 그 문제를 만약에 민주당이 동의하겠다라고 하면 자기들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의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가능성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은 그렇지 않아도 과거 공수처법이나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이나 이런 데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이제 민주당 그쪽에 섰다가 사실 오늘날 정의당이 지금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문제, 주가조작 특검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뭔가 그 민주당 쪽과 거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의당이 새 출발을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9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죠. 신문 좀 보겠습니다. 정의당이 2019년도 조국 사태와 지난해 검수완박 때 민주당에 동조한 뒤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후 재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그래서 정의당 관계자가 옳지 않은 사안에서 민주당과 정치적 목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당내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수완박을 묶어서 이렇게 정치적 딜을 하려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아직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을 오랜 기간 견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그것 또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의 신중론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건희 여사를 9번이나 언급하면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고하기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김건희 특검 요구에 국민의힘은 여당 시절 수사할 때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을 요구한다. 그것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의원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면서 웃음이 나왔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현주 대변인님, 그러니까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거를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충분히 수사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그게 부족했나 봅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박범계 장관 하에서도 그 친정부 성향의 그 검찰 네. 이정수 지검장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와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명분상으로도 맞느냐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얼마 전에 그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 주범도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의 중대성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아무리 특검법 발의해 놨어도 이게 법사위 통과하려면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패스트 트랙을 태우려고 하더라도 제적 의원 5분의 3, 180석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정의당 입장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시끄럽게 하기 위한 그래서 특검을 계속 주장하는 것인데 이거 사실 대선 때부터도 쌍특검 얘기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 가결도 그렇습니다만 네. 이것도 전형적으로 여론이나 언론에서의 물타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집중도를 좀 희석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행위 자체는 100% 법법 행위다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워렌 버핏에서 개인 계좌를 맡기는 것 자체는 법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검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나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 개인 계좌를 맡기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1인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 저도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앵커님의 계좌를 제가 매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게 합법화되려면 저는 개인 회사, 즉 운용회사에 들어가서 연간 운용 수수료 2% 운용 성과 보고서를 계속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정상적인 1인 매매 행위라면은 그 이제 이모 씨라는 주가 조작범이 김건희 씨로부터 2%라든지 연간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요. 성과 보고서 매월 분기별 보고서가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범법인데 이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떠나서라도 법원에서는 그걸 문제 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보면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이런 정상적인 매매 행위,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판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언론에서도 한번 취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죄가 있다라고 단정짓고 구속시켜야 되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안 갈 만큼의 어떤 행위 자체가 불법성이 없다가 아니고 죄질이 나쁘지 않다라는 수사 결과나 수사 진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이라도 해서 김건희 여사가 맨날 여당에서 야당 대표를 공격할 때 떳떳하면 나가서 수사받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로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고 종결 처리하면 됩니다. 무혐의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것이다. 계속 그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1년 털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10년 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도 2010년 1월에서 4월까지 손해를 보고 결연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해 보면 2010년 11월 이후부터 계좌도 3개 그리고 장모 계좌도 하나가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그것도 모르는 것인데 본인만 아는 겁니다. 이 주식 매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자라는 말씀을 여당이나 그럼 민주당에서는 나는, 지금 예.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죄송하지만 만약에 90명의 계좌가 1인 매매식으로 이용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계좌가 있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여당에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했기 때문에 다 덮자고 할 건가요? 뭐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계속 예. 우리가 3개월 동안 라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김건희 여사든 이재명 계좌든 동일하게 수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사. 알겠습니다. 수사를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관여됐고 했는 것이고 300번 넘게 이렇게 이렇게 이용됐고 설명이 됐는데도 그것 또한 불구하고 수사로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그냥 예. 제가 말씀드린 본인이 단순 가담인지 아니면 계좌를 진짜로 지인을 통해서 빌려준 것일 뿐인지 혹은 그 조작 그 범인들 간에 2명에서 주문 거래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몇 초 이내에 주식 그 도이치모터스 3,308만 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뭘로 밝혀진 건지 참 되묻고 싶긴 한데. 네. 아니 그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1년 1개월 본격적으로 수사한 게 1년 1개월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일에 발표를 했다고 제가 그랬죠.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근데 그 수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복잡한 건 잘 모르겠고 네. 제가 뭐 증권 관련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불법이고 뭐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 91명의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네. 최소 그중에 157개 계좌를 활용했다는 건데 문제가 있다면 왜 안 불렀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당시에 부르기 위해서 수사를 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안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윤석열 정부 검찰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네. 문재인 정부 검찰한테 왜 못 불렀는지를 물어보면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 검찰에 한번 물어보시죠. 뭐 왜 그때 못 불렀는지. 그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수사를 안 했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건 기록에다 남아 있으니까. 네. 저도 증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네. 계좌를 맡겼을 때 말이죠. 네. 맡길 때 계좌를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계좌를 맡기는데 맡길 때 이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자신이 맡긴 계좌가 권오수 전 회장 등 이른바 작전 세력에 의해서 주가 조작에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된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더라고요 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면이 있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네. 그 논리가 맞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졌는데 그때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현 정권의 그 여권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광범위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환도 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 서 대변인 말씀처럼 그런 인식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걸로 나타난 것 같은데 저도 이 문제도 말이죠. 최근에 보니까 엊그제 그 1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그 김모와 양모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러나 이제 거래 가담한 이제 손모 씨는 기소가 됐고, 네. 근데 어쨌든 김 씨와 양 씨는 조사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으면 검찰이 한 번쯤은 조사하는 것도 지난 정부 때 조사를 충분히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중도층 유권자들이 그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여론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검찰이 물론 충분히 균형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좀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한 건을 가지고도 기소를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이제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희석이다.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한 이제 분산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다른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다소 좀 과거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장시간 수사했던 건 아마 국민들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소 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뭐 발언권 달라 하니까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이제 없었다고 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수사가 미흡했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말씀드렸지만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민생과 연결돼 있다. 저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주식 투자자가 천만입니다. 그러나 정보 획득에 대해서 차별화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투자자의 어떻게 보면 공정한 투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엮는 것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